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나무 원목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다른 미술 활동을 소개하려고 해요. 저번에는 이제 이 나무 원목들을 가지고 만들기를 하는 방법을 소개를 했었어요. 오늘은 이 나무 원목을 가지고 그림 그리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 저희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듯이 꼭 종이에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도 그림을 그려도 좋고 멋진 느낌이 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 원목 조각인 것 같아요. 이제 저번에 자투리 원목 구입하는 법, 자투리 원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저는 이제 가끔 자투리 원목을 이렇게 한 상자씩, 몇 상자를 사서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랑 미술 활동을 해요. 근데 자투리 원목이라는 만큼 그 모양이나 크기가 저희들이 쓰기 적절하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다양하게 되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게 되면은 제가 작은 것들은, 아주 작은 것들도 있고, 이렇게 큰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작은 것들은 만들기를 할 때 따로 쓰고, 자, 이렇게 작은 것들은, 아이들이 어떤 장난감이나 뭐 이런저런 만들기를 할 때 쓰려고 따로 모아놓고, 이렇게 큰 것들은 뭐 아이들이 자동차를 만든다든지 뭐를 만든다든지 이런 걸 할 때 이게 너무 큰 것들은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이게 조각이 커지면 만든 것도 너무 커져서 그러니까 활용이 어려운데, 그러면 이런 큰 것들은 그림 그리기 활동에 이용하면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부피감이 있다 보니까 캔버스처럼 이거 자체를 그림을 그려서 액자처럼 활용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다 하는 거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오늘 필요한 재료는 이렇게 있어요. 자, 원목 조각들, 적당한 크기의 것들, 그리고 여기에 그림을 그리기 위한 연필 또는 색연필, 사인펜, 수채화 물감, 크레파스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들을 한 번에 다 주진 않을 거예요. 자,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이제 매번 말씀드리는 게, 아이들한테 처음 재료를 줄 때에는 모든 걸 다 같이 주지 않고 이 중에서 오늘 활동을 하고 싶은 것들 한두 가지만 선택해서 아이들한테 선택적으로 제공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그리고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어른이 여기다 활동을 하면 어떤 느낌인지 경험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는 것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아이들한테 그림을 그리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수채화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게 하고 싶다. 그럼 수채화 물감으로 그림 그릴 때 필요한 재료만 같이 주는 거예요. 만약에 물감으로만 그림을 그리게 할 거다. 그럼 물감과 나무만 주는 거고, 물감인데 좀 아이들이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지? 묘사나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하게 하고 싶으면 아이들이 그림을 더 섬세하게 그릴 수 있는 연필이나 색연필을 같이 주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좀 선택을 해서 할 수 있겠죠. 사인펜은 그릴 수는 있지만 잘 추천을 하지는 않아요. 요게 이제 그림을 여기에 색칠을 하면 사인펜은 이 나무가 이 잉크를 많이 먹어서 이렇게 뭐라고 하지? 예쁘게 색칠이 잘 안 돼요. 흡수를 너무 잘 해버려서. 그래서 사인펜은 선택해 놓을 수는 있어요. 아이들이 그림을 물감으로 그렸는데 그 위에 선명하게 좀 더 그리고 싶다든지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래도 이렇게 첨가를 시켜 놓은 거예요. 자, 엄청 화면이 휑해졌죠? 이거는 4살, 5살 또는 6살인데 처음 하는 친구들, 그렇게 굉장히, 그러니까 쉬운 수준의 활동을 세팅한 거예요. 물감으로 자유롭게 색칠하기를 할 거예요. 이거는 뭐 6세까지도 지금 이제 1학기죠. 1학기 6세 친구들도 해볼만 해요. 왜냐면 이 친구들은 이제 좀 더 큰 나무 조각을 주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근데 이렇게 어린 연령의 친구들이랑 할 때는 재료를 최대한 단순하게 주는 게 좋아요. 원래 그래서 막 4, 5세인데 물감 처음 한다 이런 친구들은 특히 물감의 촉감, 이 나무의 촉감과 물감의 촉감을 즐기는 감각을 즐기는 게 좀 더 목표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물감을 한 가지나 두 가지 색깔만 줘도 돼요. 대신에 이제 이 친구들이 다 쓰면 또 주고 다 쓰면 또 주고 그러니까 충분히 놀이할 때까지 계속 물감을 덜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친구들의 활동 목표는 물감의 색을 경험하고 감각을 즐기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여기엔 3가지를 줬지만 2가지만 줘도 돼요. 그리고 물통과 붓. 사실 이건 유아용 물감인데 유아용 물감은 특히 4, 5세랑 할 때는 이 물통도 필요 없을 수 있어요. 이 친구들은 이렇게 해서
물감을 쓰고 붓을 헹궈서 다시 쓴다. 이 개념 자체가 아직 별로 필요하지 않고 좀 자기들이 입력이 그러니까 이해해서 실행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냥 물감이 이렇게 섞여도 이렇게 칠해보고 이렇게 섞어도 섞이는 것, 이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게 이 친구들의 활동 목표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기대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4, 5세 어린 친구들한테는 더더욱 한 가지 목표에만 집중하는 활동을 하면은 아이들이 더 재미있고 또 효과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서 하기도 해요. 이렇게 칠하면 소리가 들릴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칠하면 사각사각 소리가 나요. 종이에 칠할 때랑 좀 다른 느낌이죠. 그리고 종이는 막 칠하다 보면 어떤 때는 찢어질 때도 있고, 물론 아이들이 그게 재밌지만, 이제 이거는 아무리 정말 100번, 1000번 칠해도 망가지지 않고 계속 느낌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렇게 물감이 섞이는 모양들,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이런 변화들을 관찰하는 게 이 친구들은 이 활동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섞여서 정말 이상한 알 수 없는 색이 될 때까지 하는 친구들도 있고, 물감이 이렇게 옆으로 다 흘러넘치게 하는 친구, 아니면 이렇게 모두 뒤에까지 다 칠하고 싶어 하는 친구, 아니면은 이제 어떤 것이든 다 허용하는 마음이 조금 여기서는 포인트예요. 이 친구들이 물감에 대한, 그러니까 미술 활동에 대한 마음의 벽을 최대한 없애고 본인의 그 표현을 마음껏 할 수 있게. 그럼 이제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게 이제 화내지 않는 법, 아이들과 활동할 때, 이거는 교육기관에서보다는 가정에서 더 도움이 되는 말일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이랑 물감놀이 할 때 당황하지 않고 화내지 않는 법은, 싸우지 않는 법은, 이렇게 아이가 물감을 주변에 흘리거나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아이가 활동을 했을 때 저희가 당황하거나 화가 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막으려면 최대한 많이 예상을 해보는 거죠. 아, 우리 애는 이런 성격이니까 좀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물감을 어디다 엉뚱한 데다 칠해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그런 거에 대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놓으면 아이들이 그런 돌발 행동을 했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아이들도 우리 엄마나 아빠가 내 생각보다 되게 고단수고, 그리고 내 마음을 잘 알고 있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용 활동에 좀 더 협조적이 되고 즐거워질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요 정도로 소개를 해드리겠어요. 자, 이거는 그거보다 좀 다음 단계 활동이에요. 수채화 물감하고 수채화 물감으로 원목 조각에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근데 크레파스도 같이 해볼 거예요. 근데 이 활동을 하기 전에 아이들이 수채화 물감 이용 경험이 있으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더 좋다기보단 종이나 다른 활동으로 수채화 물감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에게 이 활동을 제시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수채화 물감을 아이들한테 소개하는 법, 특히 5살, 6살, 7살, 이렇게 어쨌든 모든 친구들에게 수채화 물감 이용하는 법을 알려주는 영상을 제가 올려놓은 게 있어요. 아이들이 수채화 물감을 처음 사용해보면은 이제 여기 한 칸에 적절히 물감을 짜는 것부터 5살들도 충분히 자기들이 여기에 혼자서 짤 수가 있어요. 잘 알려주면은. 그래서 아이들한테 짜는 거를 알려주는 법부터 아이들이 물감을 이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안 마른 물감, 다 마른 물감 사용하는 법, 팔레트 관리법 다 소개한 영상이 있으니까요. 한번 꼭 봐주세요. 제가 설명글에 링크를 올려놓을게요. 자, 그러면은 아까 유아용 물감 때처럼 요거를 바로 이렇게 그냥 칠해보게 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유아용 물감의 예시를 보셨으니까 제가 굳이 소개를 하지 않을게요. 아니면은 이제 4세든 5세든 6세든 7세든 이렇게 크레파스로 먼저 그림을 그려보고 그 위에 수채화 물감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일단 크레파스로 먼저 그려보도록 소개를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부드럽게 잘 그려져요. 일단은 저는 일단 4세, 5세는 아마 그러니까 어른들이 보기엔 아무 모양이나 되는 낙서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어쨌든 조금 그림의 형태가 있게 그려볼게요. 근데 4세, 5세, 특히 6세까지도 이렇게
형태가 안 나와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아이들이 꼭 형태가 있는 그림을 그리지 않는 경우가, 그러니까 6세까지도 어른들이 생각하는 형태가 잘 나오는 그림을 안 그리거나 못 그리는 친구가 꽤 많거든요. 근데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이가 대신에 그림의 형태를 지적하지 않고 자기가 그릴 수 있는 모양대로 그리도록 지켜보고 그걸 응원하는 게 오히려 아이들이 더 자신감을 가지고 그림을 잘 그릴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 뭐 그린 거야까지는 물어볼 수 있지만 그거를 이게 무슨 이거 뭐 개구리 같지 않은데 이거 뭐 이상한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그렇게 이게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지적을 하면 아이들이 내 그림이 별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지면 더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지 않고, 그러면 그림 실력이 늘지가 않죠. 그래서 그게 오히려 아이들의 그림 발전에 조금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무에 칠하면 수채화 물감은 거의 바로 조금 묻어나네요. 굉장히 속으로 스며들게 돼요. 그래서 종이에 칠한 거랑은 또 느낌이 약간 다른 느낌이 나요. 그렇지만 여전히 크레파스로 칠한 부분은 물감이 남아서 잘 보이는 효과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좀 형태가 하도 다양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이가 긴 나무 같은 걸로는 저희가 이렇게 전통 무늬 만들기라든지 패턴 만들기 같은 걸로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모양이 특이한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장식품 만들기, 그러니까 여기에 무늬를, 아이들한테 여기에 우리가 무늬를 만들어서 꾸며보자, 뭐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붓으로만 그리기로 하자고 하면 좀 더 아이들이 감각적으로 할 수 있고, 이렇게 우연적인 모양들도 나와서 이렇게 더 그런 멋진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활동을 할 때는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모양, 그러니까 패턴을 보여주고 시작하면 좋겠죠. 줄무늬라든지 전무늬, 또 기하학적인 무늬의 패턴, 그런 모양 종이들, 아니면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포장지 같은 거를 소개해주고, 자, 이렇게 칠하다 보면 물감이 서로 번져서 나오는 이런 모양들,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경험은 매우 좋고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현상이에요. 수채화 물감의 장점이나 매력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물감이랑 물을 좀 함부로 쓰는 것 같아도 그런 거를 뭐 이렇게 써야 된다, 저렇게 써야 된다 안 하고 처음엔 좀 지켜보시는 게, 이런 경험들을 아이들이 해보면은 되게 좋아서, 그런 것들 수채화 물감 사용할 때 애들이 좀 이렇게 이상하게 쓰는 것 같아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어른이니까 좀 더 이렇게 더 절제돼서 해서 이렇게 더 결과가 바로 괜찮아 보이는 결과가 나오는 거고, 아이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참고 기다려주는 게 저희가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아까 이쪽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물도 물감도 많으면 이렇게 섞이는 멋진 번짐 효과가 나와요. 이게 종이보다 나무가 좀 더 잘 될 때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아이들이 물감을 처음에 이렇게 텀벙텀벙 쓰는 것들도 한두 번쯤은 허용해 주시면, 이거 아이들이 계속하면 영원히 이렇게 텀벙텀벙 쓰지 않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수건 같은 걸 줘서 물을 닦아가면서 하는 거는 섬세한 그림을 그릴 때는 당연히 필요해요. 근데 이런 우연적인 활동을 할 때 아이들이 한두 번 정도는 이런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하면은 아이들의 그 재료 사용법에 재료나 그 물감 표현 경험이 좀 더 폭넓어지는 거죠. 자, 얘네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말라서 이제 가져와 봤어요. 이거는 실제 다른 어린이가 한 7세 어린이가 그림을 그린 건데요. 이렇게 긴 나무에 하게 되면은 이게 양쪽으로 줄을 끈을 묶어주면은 이렇게 가방끈처럼 묶어주면은 이렇게 아이들이 걸어 놓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전시할 수도 있고, 이런 나무들, 이런 모양의 나무, 물론 얘네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어떤 선반에다 하실 거면은 이대로 그냥 이렇게 기대 놓으시면 그냥 액자처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뒤에 글루건이나 못으로 작은 고리를 만들어주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벽에 전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은 이 자체로도 액자가 캔버스가 되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그렇게 해서 이 활동은, 오늘 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해볼게요. 이렇게 아이들하고 꼭 종이가 아니고 다른 곳에다 그림을 그리는 경험을 하면 아이들도 좀 자기들이 활동의 폭이 넓어지고 이런 감각의 경험을 하는 게 아이들한테 그런 여러 면에서 되게 좋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꼭 종이에만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을 경험을 재밌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